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가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또 지금 이모가 아니 자기처럼 살아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네가 이 집안을 내가 죽인 다음에 네가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독일서는 그 언니하고 사이에는 DNA가 비슷하고 나이 차이가 뭐 2살과 3살 차이밖에 안 돼. 이름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언니가 아플 때 동생이 대신 가서 진찰도 해버리고 또 그 대신 근무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독일 사람들은 그 형제들 독일을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느냐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령 내가 죽게 될 때 나하고 너 차이는 3살, 2살 차이가 안 되니까 독일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을 때 네 이름으로 죽어버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네가 앉아서 자 여기 근무했다가 휴직을 내놨다가 딴 데 가서 복직 신청하면 다른 도시 가서 근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기 시킨 길만 아는 게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근무해갖고 스스로해서 네가 우리 가정을 맡아주면서 동시에 너도 이제 태어나 시집가고 복잡하니까 네 형도 네가 좀 돌봐주고 내 대신에 네가 해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그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준비를 해갖고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하기로 딱 했단 말이에요. 딱 내가 갔더니 그 선배하고 친한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야 저가 지금 처제하고 산단다 한다고. 어찌 처제하고 살아야 자기 부인 죽어버렸는데 죽으면 부인 죽었다고 출생 좀 않고 자기 처제가 죽어버렸다고 치기로 해서 부인은 처제 여기로 해서 장미 치시려고 그리고 처제가 언니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고 가능하니까 계속 해갖고 여기서 휴직이 있다가 다른 데 붙이시는 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주 소문 없이 전혀 모르게 언니 대신에 동생이 자기를 지키고 사는데 법적으로 봐서 완전히 무효하냐? 너한테만 얘기한다. 문제가 되면 예를 들면 짬발잔에 나오는 독사처 형사 이름 뭐냐? 자베르 같은 놈만 있다면 집업하고 협박이나 돈 쓰는 걸로 한단 말이고 가장 내 판이 몇 번 나가. 그렇게 형편이 자네는 법과자 교수께 일만 자네만 알소. 내가 정식으로 상의해줘. 자네만 알수 없으면 이 얘기를 해주면 나만 알고 그냥 우치고 다 하지.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전화가 다 하면 글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언제든지 자네 주둥아리 때문에 그 가정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 자네도 죽는 날까지 그 소리 하면 못해.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을 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문제로 가자. 법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동일성이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이용해가지고 현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별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신여사.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말인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처지고 결혼을 하든 또 사춘하고 하든 이것은 서운하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좀 서운하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이거든. 이게 이제 이슬람 종교 아니죠. 이슬람 종교는 아들이 서 있어. 손이. 그럼 큰아들은 보통 군대를 가다가 옛날 싸움을 많이 했대. 둘째가 결혼했는지 새끼가 둘 낳고
결혼을 죽어버렸어. 죽어보면 그 밑에 동생이 밑에 남동생이 셋째가 형소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또 그 병사들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효의 개념을 좀 다르지만은 뭐 사촌간의 결혼을 하니 아까 뭐 처지하고 다니는 것은 서운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서운하고로 봐버리면은 좀 이상하지. 그 서운하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내려오는 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그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요.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이 죽으면 동생이 의무적으로 그 형의 조카들을 안고 형소 결혼을 살아. 그 이스라엘권이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 그냥 맨날 전쟁하니까 전쟁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식으로 해서 그 형님이 죽어버렸으니까 형수는 애기 불갖고 나가든가 말든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고 있어. 어떻게 그 병사가 나가 잘 싸웠냐고요. 아 잠깐 문제는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 핵심 문제를 얘기해야지. 다시 말하면 죽은 언니는 죽은 것을 않고 동생이 살아있는 동생이 언니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만 살아있는 동생은 사실 죽었다 했을 때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무효 아니냐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문제가 목적론 갖고 얘기해갖고 핵심을 흘려보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볼 거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냐, 그 문제를 갖고 이제 문제를 얘기했던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적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졌어도 그놈을 유효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문제는 뭐 어떤 논리로 해석할 것이냐 문제가 아주 법론이 밑바닥에 근본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적어도 대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족제도 혹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덮어버리자 그런 논리가 필요할 것이냐. 그렇지만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놈을 유효로 인정한다고 할 때 만약 틀리면 다 옆으로 것이냐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아까 말하면 개별적인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근본이 끈질이 깨지지 않도록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자 하는 제도에 관한 해석론 기초를, 총체적인 기초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변증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나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개별적인 합리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다 각기 그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해갖고 적응 해석해 나가자 하는 이론이 현대에 있어 수용주의 이론의 그 최고로 발달된 논리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속에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논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현재 그 가족제도 어떻게 우리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가족법 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축구 관련된 적어도 그 독일에서 살고 있는 과부와 간호원과 연결되었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로 왔던 처제가 죽어버렸던 언니 대신에 언니의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언니는 실제 존재한 언니는 동생이 다 대행하고 있고, 동생은 살아있는 동생은 결국은 호적상이나 장부 기록상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해석해 나가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적어도 아니 법적으로서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바꿔져버린 것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을 큰 차원에서 대국을 위해서 맞춰가는 방향의 논리를 만들었고, 웬만 말씀드린 건 다 덮어줘 가면서 해석해보자 그런 논리가 하지만 파격적인 변증법 기론으로 발전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들이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처리하고 깨어냈다거나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쪽에서 덮어버렸을 때 공동체가 안 깨진다고 한다면 그 덮어버린 이론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을 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 얘기하면 말을 붙여갖고 얘기하다 보면 헛소리가 많이 나와버렸습니다만
예, 오늘은 또 오늘대로 중요한 내용이고 길도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저 92페이지 95페이지 10장 들어가시면 10장 들어가십니다. 95페이지가 예. 95쪽 그러니까 95쪽 10장을 9장으로 다 찾을 것 같습니다. 10장에 있어서 이 근본 입장은 다시 말하자면 남방적 용과 북방적 용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설명한 점을 들어가서 그 하도 중요한 문제니까 길도 나가야 돼서 반지 그러고서 가만히 있자. 혹시 또 책 한 번 더 있어? 예. 괜찮아요. 한테 대해서도 주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다음 쉬어가면서 다른 얘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네, 95페이지는 보자면 이것도 역시 한목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되 적어도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항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하고 역석 부분을 시간을 아껴서 요약해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실시가 있으면 해나갔고요. 제10장 보자면 문강,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유지력을 말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목에서 설명하신 정신 역량이 강의 중심이냐 아니면 물질 역량 내지 무력 내지 공동체의 방어력이 중심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하는 데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우선 본문을 읽고 나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강, 강이 무엇인고? 라고 물었다. 정신역량적 강, 이것이 발로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물질역량적 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때려 부숴본다고는 수소폭탄과 항공모함에 의한 지배가 중요한 것이냐,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오늘 현대사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로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던 것인가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로가 공자님한테 물었던 것이 바로 문제의 제기입니다. 자로가 문강, 자로가 힘세라고 하는 것,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보니까 국력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라고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로가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왈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왈 남방지 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다. 남방지 강이냐 북방지 강이냐 아니면 억이 강이냐 아니면 네 시절 억이는 여기 이자가 너희 자로 해석이 된다. 아니면 네 생각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멋대로 강이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생각해 보자. 남방 쪽에서 생각해 왔던 남쪽은 일반적으로 통화 일제고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남방 쪽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북방 쪽에서 강한 사람들 말 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강이기 때문에 북방 쪽 강은 싸워갖고 이겨나가는 지배하는 정복하는 강이다. 그러면 셋째로 말하면 네 생각의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강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갖고 생각해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을 공자님은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유이교하고 관을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는 놈이 뭐라고 해도 다 그놈을 받아들여준다고 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부드러울 일자, 관유,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서 받아들여가면서 너 모르지?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교는 가르칠조자 말도 뜻도 되지만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관과 유를 가지고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도 불보, 무도 옛날에 어른한테 무례하게 함부고 했던 무도 어떤 짓거리 했던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놈을 딱 덮어줘 버린 것이 여기 말하자면 불보, 우도, 옛날 우도했던 것은 따지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남방기, 강야 이런 것들보다 약점들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덮어버리면서 참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보다 남방을 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강인 어떤 강이냐? 이런 강은 바로 군자의 강이다. 군자가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거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남방기 강에 관한 것은 제일 첫째로 이루고 있는 공자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임금협하고 사이불념합니다. 임금이란 말은 무기를 딱 대고 차고 그 무기와 갑옷을 갖고 무장을 하고 있는 채로 잠잘 때나 덮고 다닐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자기 몸뚱이를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사는 것을 임금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이불념. 언제 저기 쳐들어오면 죽어도 죽는 것을 다 누구만 갖다나 관우가 얘기했는데 나는 죽은 것은 뭐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한다. 생각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념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임금협하고 사이불념하는 사람들을 복다 독방지강이라고 한다. 언제든지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위해서 앉으려고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국강이다. 이것이 바로 강의 중심이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북방지 강이다. 북쪽 사람들 다시만 언제든지 싸움을 각오를 하고 투쟁을 하고 방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북방지 강이다. 그러면 이런 강은 뭐냐? 이 강자가 여기서 오로지 북방에서 뭐야?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써 안 죽고 산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항상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군자는 어떻게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찌나 이 얘기를 갖고 군자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비교해서 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북방지강이냐 남방지강이냐 대조해 가면서 너는 어쩌냐 속에다가 강의를 설명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 세상을 전체를 조화를 지향해 가는 사람, 같이 말하면 중용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을 전제해 볼 때는 군자는 뭐냐면 화이불유한다. 어디든지 자기가 있는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고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걸어왔잖아, 어울려왔잖아. 그래서 군자는 자기가 사는 사회에 있는 곳에 어디를 어울려 가지고 지내면서도 파트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적을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을 쓰면 그 사람들과 할때 어울려 할 때. 그러나 속 알창을 없이 그 사람들 따라가고 완전히 그 사람들 뽕처럼 그 사람들한테 흔들려 갖고 된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도 자기 주대 주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공동생활하고 평화를 유지해 간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말하면 화이불유다. 그 사람들하고 필요 없이 싸움을 하려고는 하지 한통 속 대화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모든 문제를 갖고 전부 시국 문제, 안보 문제란다거나 국가에 관한 권력 문제로만 승화시켜가려고 하는 현재 어떤 장관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화이불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화이유다고 설명을 한다. 홀유, 섞어져 갖고 함께 흘러가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같이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한테 어울려서 무질서히 죽대 없이 흔들려져 가는 것은 그것은 용이 아니다라고 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군자의 입장을 다시 보자. 그러면 어울리면서도 그 사람들 회장대로 끌려다니거나 주대 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 화이불유하니 이건 강대교여. 이 사람은 당당하면서도 떳떳하지 않냐. 그 강대교여란 말은 강하면 당당한 모습이지 않느냐란 말로 설명을 해갖고 다시 말하자면 남방과 북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가는 모습을 갖고 강의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첫째로서는 군자의 사이 분류를 관계교여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중립이 불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한쪽 편 들어가고 그게 알랑거려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꼭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립 중간에 서서 자기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지키면서도 분리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의지해서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립이 분리하는 자세요.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강대교역, 이 사람이 꿋꿋하면서도 당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공자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 힘차고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말하면 첫째는 아까 군자의 강과 두 번째는 여기 중립의 강을 설명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국유도인데도 불변 책언다면 나라에 법도가 있는데 누가 돈 준다고 어쩐다고 하는데 법도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나라의 법 원칙이 있을 때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의 유도, 국가의 기본 질서, 도리를 반드시 꿋꿋하게 지켜나간다. 불변색언 변덕스럽게 따라갖고 누가 있고 한다고 쭈르륵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당당하게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변색언, 색언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버텨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제교역, 이 사람이야말로 당당하고 힘찬 사람이 아니겠냐. 가령 나라가 법도가 없을 때 무질서고 혼란스러울 때에 있어서 국무도할 때에 있어서 이 치사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불변 자기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라 무질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도리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무도에 끌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사 불변한다고 하면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참된 용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 네 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켜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 결론이 바로 이건 무엇이냐. 여기 설명하고 있는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없어 흔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흔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신적 주체력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정신 역량이 강한 것은 말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중요한 강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중용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갖고 떳떳이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을 보다 한번 다른 것도 비교해서 보니까 나와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내심적 중용의 강이다. 내심적 중용지심이 내심의 중용지심이 바로 최중요적 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교에 설명해 보자면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자기 내면 자기를 떳떳이 지켜나가는 독립변수를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독립변수를 지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말하면 중용적인 강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냐.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을 다시 이제 여기서 풀어서 설명한 대목으로 읽어 나가자면 이것은 위에 있는 원전에 나오는 근거를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말하면 역석입니다. 역석을 보자면 자로가 온 공자님한테 물어 여쭤보기를 증마 시강 어떤 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까? 강한 것은 번역을 어떻게 좋냐? 당당한 것이라고 할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까? 꾹꾸는 것이라고 할까? 하여튼 간에 그냥 강이란 말로 설명하자면 자로가 공자님한테 여쭤보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강 올바른 강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공자설 하시되 남방적 강이냐
북방강이냐? 강리는 의문사 음입니다. 음은 음이니까 이는 뭐면 이 우리말은 뭐뭐 이니 그런 뜻이니까 남방 쪽 그 남방식의 강을 말하는 것이냐? 북방 쪽의 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는 아니면 혹은 도리어 혹은 그 뜻으로 파는 밖으로 한자 도리어 한자니까 판 오히려 거꾸로 말하자면 판시 니 자기력 나용 강 혹은 네가 생각하는 어떤 이 속에 있는 강을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남방 북방 아니면 너 그 문제 남방 북방 말고 네 생각 있냐 라고 질문을 질문 형식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용 그럼 첫째로 보자면 여기 풀어서 설명하니까 거기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호를 한번 붙여버렸다. 용 관구 유순적 정신 그걸 용 있는 데가 1번 한번 써버렸다. 그래서 관구 너그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유순한 부드러운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용을 활용해요. 이런 정신을 문제를 제기해서 정신을 의존해서 조화별인 남을 버리는 남이란 말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서 가도록 길러나가는 것, 사고방식을 고쳐나가는 것, 조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즉 사별인.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사별인이 행행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멋대로 못된 짓거리를 했는데도 할 수 있게 놔두면서도 야 불거보복 그래서 자기는 참아볼 수 있으면 참으면서 쫓아가서 추적해갖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쫓아가서 그놈을 보복하지 않는 차원을 갖고 너그럽게 보는 차원이 여기서 말하면 관구유순적 정신으로 좋아하는 남방적 방이다고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남방적 방이고 이와 같은 방은 뭐냐면 견딜 수 있는 것은 남을 품어버리면서 감싸주는 그 방이면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보복하지 않는 강을 말고 이것은 근자부유 저종강 근자 큰 지도자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저종 이와 같은 강을 항상 가슴속에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남방적 강을 설명하는 것을 역적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관우 유순적 거기다 2번을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하병기 밥순하여서 방주 침석하고 대대목을 2번을 거기다 한번 써보셨다. 그래서 병기 무기를 간직하고 그리고 갑옷과 방패를 하지만 공격용 무기와 방어적 무기를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갑옷이고 순은 방패니까 창칼과 같이 넘친 무기 외에 방어 무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당주 항상 그놈을 갖고 뭐냐 적당히 죽자는 적당히 활용한단 말이에요. 뭐냐 잠자는데 깔고 있었을 때 한다. 침석에다가 항상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병기를 갖고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뭐냐면 사료 야 불후해 죽음을 닥쳐서도 죽을 때로 죽을 때면 죽지. 그 다시 말하면 관우가 옛날 그 화살 맞아갖고 죽으려고 할 때 뭐 그때 말이 나오죠. 나는 죽음을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 모습으로 가는 것일 뿐인데 내가 뭐 애석을 끊냐. 그래서 사료 죽는다고 하여도 불후해. 내가 싸워서 지켜나가기 위해 싸운 것이니까 후회될 필요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럴 때 저시 북방적 방과 같은 것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공동 지켜나간다고 하는 싸움과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방을 설명하자면 북방적 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강력자가 친수 저종방 그럴 때 이와 같은 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힘을 믿고 지켜나가려고 한 사람이 진수, 저종강, 힘으로 자기 공동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싸워서 이겨나가야겠다고 하는 강, 그것이 바로 북방격강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남방격강과 북방격강을 대조해서 설명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겠냐 설명을 해놓고 나서는 공자님께서는 그럼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봐서 절충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분자 화순 대목에 나오는 소위 어떻게 될 것이냐면 뭐 까닭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을 건데 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연계시키는 이 연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위 분자가 화순, 이 불수, 이 파, 충류 그 대목을 소위 그 앞에다 3번을 썼다면 그 내용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방과 북방과 설명해 나면 그렇게 된다면 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화순. 어떤 경우든지 분자가 있는 곳에는 화순 화자가 고로 화자는 뜻으로 하면 다수로 화자입니다. 순자는 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충돌시키지 않고 받아들여서 화합시켜서 그래서 분자는 서로 간의 의견들을 절충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수화 충류 그 우원이 몰아가는 그 군중들에 있어서 듣던 분위기에 분위기 속에 충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화합시켜 나가면서도 자기 줏대를 가지고 꿋꿋하게 그 자기 설 자리를 이쭉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말해서 아까 말하자면 분자의 이 용이다라고 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입장에서는 분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의견 조정해 가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 그 강자한테 다시 주체 없이 끌려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충돌하지 않냐고 꼭 꿋꿋하게 근본적인 입장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남방이나 북방이나가 아니라 중용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중용을 통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자는 중간에 들어서 화순 충돌을 안 시키고 서로 간의 의견들을 좋은 점을 받아들이게 해갖고도 그래서 한쪽으로만 우물에 끌려가지 않는 불수, 하, 충류 그 흐름에 전통적인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다마는 많이 대단히 힘차게 끊기겠죠. 다마 이 사람이야말로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이것이 바로 꿈꾸는 당당한 자세가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서 3번은 분자지 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거기서 분자지가 설명할 때 중용으로 중용을 가지고서 입신 이 불편이 자기 자세를 몸가짐 입시니까 자기 몸가짐을 떳떳하게 지켜나가면서 중용으로서 자기 몸가짐을 상당히 지켜나가면서도 불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나강이 이것이 참으로 대단히 사랑스러운 강이 아니겠냐. 다말을 뭐라고 했냐면 강을 강조한 뜻으로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좋은 강이 아니겠냐. 그 다음에 3번 또 그 국가 정치가 청명하고 그러니까 3번을 썼다면 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잘 진행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불대변이기 그 속에서 나라의 밝은 정치 속에 따라가기로 하고 이제 무슨 나쁜 방향으로 하자고 꽂히고 이게 한쪽에도 이게 그쪽에 꽂힌 방향으로 흔들려 가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절불대변 기약 아까 말해 정치 청명하는 것에 따라가는 방향에 절대로 흔들리지 없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자면 이 정치 청명의 방향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
이것이 말로 이것은 다마강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올바른 힘찬 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가 청명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혼란스러운 데에 있어서 여기 있는 대로 국가가 무도해갖고 이해관계 갖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원리가 없는 이 상황이 된 무질서한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래서 다음 보자면 만지, 시, 소인 온 세상이 다 못된 놈들 소인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명사 불변전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못된 짓거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사란 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흐름 속에서 소인들 흐름 속에서 변전 생각고 따라가지는 않아란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나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떳떳하게 절도를 지키란다. 그 절도를 바꾸지 않는다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저양적인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말하면 다마강이 이것이 참으로 강한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여기서 말하자면 네 가지 군자강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 도리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다시 말하자면 여기 강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 결론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여기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대로 중요한 자기의 정신적 주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하자면 공자님 말씀하시려고 통해서 본 것이 여기에 말하는 제10장에 있어서 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용 원칙 책은 요 10장에서 강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바라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 후에 설명되어졌던 이 중용책이 별도로 나오져 가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원문이란다거나 역정만이 아니라 이놈을 실사공시에서 응용해서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행되어지는 다시 말하자면 내용에다가 풀어서 공부를 시킨 해독편이 보강되어진 내용으로 한 것이 여러 가지 두꺼운 책으로 중용으로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노란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 책은 조선조차 안 나왔다 그 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주로 말하자면 청나라 이후에 있어서 명나라 때는 얘기할 것이 청나라 이후에 있어서 진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개혁에 관한 공부가 새로운 맹자독으로 중용독으로 이렇게 이긴 대로 해독이라고 하는 풀어서 응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가 되었던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딱 됐지만 이만 들어갔으니까 한 앞에만 5분만 좀 한 5분 내에 얘기해놓고 문제 제기해놓고 그 다음에 좀 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밑에 보자면 해독선 보자면 언제든지 이 책들은 원래 말하면 얘기에 나오는 중용편 아주 깨끗하다. 이것들은 붙여갖고 그 후에 새로운 방법을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실천적 방법으로 천하를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완되어졌던 것이 주로 언제부터냐. 그러면 야만인 내지 순중국인이 아닌 추가 중국인들인 다시 말하면 몽고족이 붙고 만주족이 붙고 해나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차원의 요소들이 가미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중국 권위주의적인 관념주의적인 버전이 그 실천적인 버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다시 말하면 군자적 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해 놨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첫째 문제 제기 사항이 1번에 있는 관유이교하고 불보 무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제목부터는 볼까요?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때는 부인한다고 해갖고 뭔데나 못된 짓거리한테 가서 투석하고 한국 박권 짓거리를 옛날 같으면 상놈들 기어치고다가 투석해갖고 한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용 이론을 이으면 자기가 투석해서 벌칠 필요 없다고 보면 내가 참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것이 관유이교 그놈을 불러다가 네가 그때 나한테 했던 것은 야, 난 시비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렇게 말 아니 그렇게 따뜻하게 해보면 되는 것이지. 너 그때 너도 그러고 네 애비 때도 그러고 이 새끼 네가 좀 쫓아내버려.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중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강의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첫째 95페이지 제일 밑에 들어있는 대로 제일 처음 내용을 보십시다. 중용 제10장 설명, 10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강, 올바른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대우 실력, 힘 가지고 지배하는 강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힘 가지고 지배하는 것과 힘 가지고 지배하는 야인 강과 부분 차이가 뭐예요? 힘 가지고 지배하는 강이 뭐예요? 이것이 전부 패도다 그 말입니다. 패도 갖고 힘 갖고 지배 갖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항공모함 갖고 지배하는 사람 요즘에 제일 큰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이 몇 톤짜리입니까? 말하자면 12만 톤짜리요. 그놈 하나 가지면 때가나 나라는 5개 없앨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갖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 중요한 내용,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 갖고 세계 지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진정한 의미에서 분자가 아니다. 그 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큰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력. 체력이란 말은 몸뚱아리 힘이란 말이 아니라 이건 유형적이란 말이죠. 물질적 파괴력을 말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명령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명령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분자의 강이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말씀한 내용을 보십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관유이교 남을 불러다가 얘기할 때는 억지로 말하는 대로 죽여 그런 것이 아니라 관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교 그 사람한테 감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무도 나한테 옛날 무례하게 했던 것에 관해서 보복한다고 하는 생각을 이 새끼 바보로 보복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지구상에 만들어져 있는 한 300개가 넘는 지금 원자 탄전을 갖고 보이냐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300개가 넘는 원자 수폭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 보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으로 보자면 전부 근본적으로는 중용을 치서 보자면 이것은 올바른 강이 아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공자님 말을 살짝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올바른 강이 아니다. 그 뜻은 의사식,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관경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넓은 자에 마음으로서 용인적 태도 그래서 다 포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래서 그 교육 결빈 그래서 그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는 자세로 태도로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어야 남을 교육시키는 것이어야만이 올바른 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불거 보복 변린 대아적 무리 과거에 나한테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무리나 거다. 무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남들을 버리는 남들한테 대해서 불거 보복 반드시 나한테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때려 부숴버린 것 하면서 보복해버리는 것이 여기 말하는 강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시만 중용을 쓰고보자면 가능하면 하나도 과거에는 다쳤지만 앞으로 좋은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쫓아가서 옛날 맛을 기어치 뜯어푼다 하는 짓거는 안 했으면 되겠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저주 이것을 이름 말해서 설명해서 말하자면 뭐냐면 이덕 보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한테 원한을 나쁜 짓을 원을 나한테 원을 맺혔던 놈이 있지라도 이놈은 총에는 총, 칼에는 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한테 나쁜 짓을 원한을 맺었을지라도 나는 그놈을 품어서 거꾸로 감싸버린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강자의 분자의 강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량적 덕행으로서 따뜻하고 올바른 선한 덕행을 통해서 그
회복, 보답을 한단 말이에요. 회복, 현인이 대자기력, 이 구원, 나한테 격투왔던 맨날 한 며칠 원수국자, 원할원자 이렇게 나한테 한 며칠 했던 짓거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덕행으로서 그 회복, 그 대응으로서 너는 나한테 힘으로 공격했지만 나는 너를 장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란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까지 설명하고 필요합니다. 저종 이 광활적 풍부만 이러한 저종 이러한 광활적 넓고 넓은 넓은 광자와 넓은 활자에 넓고 넓은 뚱금 마음속에 있는 보량은 남을 품어고 이해해주는 보량이야말로 저종 주의적 방식 이렇게 해서 사람 노릇은 주의를 말하면 행동은 진짜 행자하고 똑같은데 단지 여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는 것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노릇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음을 보량을 가지고서 품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시갱고지혜적인 표현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단계 할지 못하면 기껏해야 주먹 갖고만 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품어서 너분하고 그래갖고 더 따뜻한 좋은 도만이 되자 공부한 사람 되자 평화를 겪고 되자 하고 해서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갱고지혜적 더 높은 지혜를 가진 표현, 지혜로운 표현 하지만 한 단계 높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야 결정요 인계인 능부 성의 백인 그 다음 볼게요. 천인 만인 억만인의 명지적 토척이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그저 옆에 사람 오면 친해진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될 때 또 자체 또한 결정요 일개인은 내 행동이 말하자면 능이 성부 능부 내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사람 되냐면 내가 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무슨 성위백인 100사람목 1000사람목 10,000사람목 아니면 억만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억만인의 영수적인 이 표책이란 말은 편지란 말이에요. 억만인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과 경륜을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뜻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선 그때 시원하게 뜻을 펴버려 갖고 이기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좀 참음으로 해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남 공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1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온 인류가 다 억만 인류가 다 조합이 되어지는 보복하지 않는 풍토가 돼서 인류 공동체가 다시 말하자면 대동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용에서 나오는 장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셋째 줄 있는 대로 천인, 만인, 억만인의 영수 같은 지도자가 되는 표책이란 말을 표현해요. 억만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우선 지금 본 직사람의 뜻을 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자면 공자님 말씀을 쓰고자 했던 중요한 문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자기 주먹 휘두르는 강이 아니라 그 강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인류를 화합하는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바로 말하자면 여기 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10장에 나오는 근본 뜻을 설명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원래 나왔던 중용 원전에서는 제10장 그러면 앞에 있는 넷째 줄 되어 있죠. 넷째 줄 되어 있는 대로 사로한테 공자님 물었던 것, 대답했던 것, 그것만이 세상의 중용 10장이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중용 10장의 이런 경우 어쩔 것이다. 풀어서 해석해 나가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싸움이 붙었을 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다 풀어나갔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이쪽에서 얻어먹으면 저쪽에다 전부 팔아먹고 잡아놓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 다 포용해갖고 화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주먹으로 팬 것이 아니라 나쁜 짓거리 한 놈, 전부 팔아먹는 놈들까지도 포용을 해갖고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루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는데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